진료실에 있다 보면 요즘은 과일 하나 먹는 것도 겁난다는 어르신들이 참 많습니다. 원장님, 저는 과일은 입에도 안 돼요. 달면 혈당이 확 오른다잖아요. 이렇게 말씀하실 때마다 저는 조용히 미소 짓습니다. 달다고 다 나쁜 건 아니거든요. 단맛이 높다고 혈당이 더 오른다는 건 절반만 맞는 이야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내분비내과 전문의 이진호입니다. 28년 동안 당뇨 환자만 진료해 오면서 이 단맛에 대한 오해를 정말 수없이 들어왔습니다. 서울 강북구에 사시는 72세 김선호 어르신도 그중 한 분이에요. 당뇨 진단을 받은 뒤로는 과일을 멀리 하셨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오시더니 조심스레 말씀하셨어요. 원장님, 저 바나나 한 개 먹었는데 혈당이 200이 넘었어요. 이제 과일은 절대 안 먹으려고요. 그 말을 듣고 제가 물었죠. 한 개요? 그랬더니 웃으시며 대답하셨습니다. 식사 끝나고 세 개요. 결국 문제가 된 건 바나나가 아니라 먹는 양과 시간이었습니다. 식사 직후에 세 개를 한꺼번에 드셨으니 혈당이 급하게 오를 수밖에 없었던 거죠. 서울 관악구에 사시는 69세 이복순 어르신의 경우는 반대였습니다. 감자는 괜찮지만 고구마는 너무 달아서 안 먹어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실제로는 정반대입니다. 감자의 당화지수는 85에서 95로 매우 높고 고구마는 55에서 65로 낮습니다. 즉, 고구마가 더 달지만 혈당은 천천히 오르는 음식이죠. 당화지수, 즉 GI라는 것은 음식을 먹었을 때 혈당이 얼마나 빨리 오르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문제는 우리 대부분이 단맛을 기준으로 음식을 판단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혈당을 결정하는 건 단맛이 아니라 당의 종류와 흡수 속도예요. 같은 탄수화물이라도 얼마나 빨리 흡수되느냐에 따라 혈당이 오르는 속도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당이 천천히 흡수되면 혈당은 완만하게 오르고 혈관도 훨씬 덜 손상됩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달다고 무조건 피하지 마세요. 단맛보다 중요한 건 혈당이 얼마나 빨리 오르느냐입니다. 이 기준을 알고 나면 음식 선택이 훨씬 쉬워집니다. 무조건 피하는 게 아니라 어떤 음식이 천천히 오르는지를 구분하는 거죠. 그 순간부터 당뇨 식단은 두려움이 아니라 조절 가능한 일상이 됩니다. 그동안 잘못 알고 지내던 음식들이 이제는 새로운 눈으로 보이실 거예요. 특히 감자와 고구마처럼 헷갈리기 쉬운 식재료들이 그렇습니다. 그 이유를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 당뇨 관리의 핵심 원리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서울 중랑구에 사시는 70세 김정순 어르신은 저녁마다 군고구마를 간식처럼 즐기셨습니다. 당연히 혈당이 나빠질까 걱정했지만 정기검사 결과가 오히려 안정적이었어요. 식후 혈당이 천천히 오르고 포만감이 오래 가니까 과식이 줄고 체중도 조금씩 빠졌거든요. 여기서 꼭 기억하셔야 할 게 하나 있습니다. 당화지수라는 건 음식이 혈당을 얼마나 빨리 올리는지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 속도예요. 그리고 당부화지수는 한 번에 먹는 양까지 계산한 거예요. 즉, 속도와 양을 함께 본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수치가 모두 낮은 음식일수록 혈당이 천천히 그리고 적게 오른다는 뜻입니다. 고구마는 바로 그런 음식이에요. 감자보다 달지만 혈당은 천천히 오르고 섬유질이 많아서 소화도 느리게 됩니다. 그래서 급하게 혈당이 올라가거나 갑자기 피로감이 오는 걸 막아줍니다. 즉, 달다고 다 나쁜 게 아니에요. 얼마나 빨리 흡수되느냐가 중요합니다. 같은 음식을 먹어도 천천히 흡수되면 혈당이 완만하게 오르고 몸이 훨씬 편안합니다. 결국 당뇨 환자에게 중요한 건 단맛의 정도가 아니라 속도와 양입니다. 같은 탄수화물이라도 얼마나 빨리, 얼마나 많이 흡수되느냐를 아는 것이 당뇨 관리의 첫걸음이죠. 이제 단맛이 두렵기보다 내 몸의 속도를 이해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걸 아셨을 겁니다. 이 원리를 알면 식단이 훨씬 자유로워지고 당뇨 관리가 훨씬 쉬워집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가면 혈당보다 더 무서운 게 보입니다. 바로 오랜 시간 지속되는 고혈당이 혈관을 서서히 망가뜨리는 과정입니다. 많이 먹지 말고 천천히 먹는 습관. 이게 혈당 조절의 첫걸음입니다. 이렇게 식습관의 기준을 바꾸면 음식을 두려워하지 않고 즐기면서도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진료실에서 가장 걱정되는 순간이 언제냐고 묻는다면 저는 주저없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혈당이 너무 높을 때보다 너무 낮아 쓰러지시는 분을 볼 때가 더 무섭습니다. 혈당은 많이보다 적당히가 생명이라는 사실이에요. 서울 도봉구에 사시는 75세 장기호 어르신은 평소 혈당 조절이 잘 된다고 자부하셨습니다. 식사도 규칙적으로 하시고 약도 빠지지 않으셨죠. 그런데 어느 날 병원에 오시다가 진료실 앞 복도에서 그대로 쓰러지셨어요. 측정해 보니 혈당이 45까지 떨어져 있었습니다. 아침 식사를 거르고 약만 드신 게 원인이었어요. 당뇨약은 음식이 들어와야 제대로 작용하는데 밥을 굶은 채로 드시니 혈당이 급하게 떨어진 거예요. 그날 이후로 어르신은 약을 드시기 전에 꼭 밥을 조금이라도 드시는 습관을 들이셨습니다. 이제는 밥 한 숟가락 먹고 약 먹어요. 그게 제 생명줄이에요. 이렇게 말씀하시며 웃으시던 모습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반대로 서울 은평구에 사시는 70세 오정분 어르신은 식사 후 혈당이 늘 높게 나왔습니다. 밥은 조금만 드시면서도 과자나 떡 같은 간식은 자주 드셨던 거예요. 단맛이 강한 음식은 금방 흡수돼 혈당을 빠르게 올리고 오래 머물게 합니다. 이게 반복되면 혈관이 서서히 손상되기 시작하죠. 피가 끈적해지고 혈관 안쪽이 좁아지면서 신장과 눈, 심장까지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당뇨는 혈당이 순간적으로 오르는 병이 아닙니다. 혈관이 천천히 그리고 꾸준히 상하는 병입니다. 즉, 혈당을 낮추는 게 목표가 아니라 하루 종일 일정하게 유지하는 게 진짜 관리입니다. 너무 오르지도 너무 떨어지지도 않게 몸이 편안한 리듬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밥을 거르면 안 되고 한꺼번에 많이 먹는 것도 피해야 합니다. 세 끼를 규칙적으로 천천히 드시고 식사 후에는 20분에서 30분 정도 가볍게 걷는 게 좋습니다. 혈당은 우리 몸의 연료입니다. 너무 많으면 독이 되고 너무 적으면 위험해집니다. 그래서 적당히가 정말 중요합니다. 이 적당함이 바로 건강한 혈관을 지키는 첫걸음이에요. 혈당이 오르내릴 때마다 가장 먼저 상하는 곳이 바로 혈관입니다. 하지만 이 혈관을 지켜주는 든든한 조력자가 있습니다. 바로 비타민C입니다. 이 비타민이 어떻게 우리 혈관을 보호하는지 이제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진료실에 오시는 어르신들 중에는 원장님, 혈당도 조심해야 하는데 영양제는 뭘 먹어야 해요? 이렇게 물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제가 꼭 말씀드리는 영양소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비타민C입니다. 비타민C는 단순히 감기 예방 비타민이 아닙니다. 혈관을 지켜주는 아주 중요한 방패 같은 역할을 합니다. 서울 송파구에 사시는 68세 정미숙 어르신은 혈당이 잘 잡히지 않아 걱정이 많던 분이셨습니다. 식단도 조심하고 운동도 하셨는데 몸이 늘 피곤하고 다리가 자주 붓는다고 하셨죠. 제가 검사를 해보니 몸속에 활성산소라는 찌꺼기가 많이 쌓여 있었습니다. 쉽게 말해 피 속에 녹이 슬듯이 혈관을 조금씩 상하게 만드는 물질이에요. 그래서 그분께 비타민C를 식사할 때마다 하루 3번 나누어 드시라고 권해드렸습니다. 비타민C는 그 활성산소를 씻어내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3개월 뒤 다시 검사해보니 혈당 수치가 8.5에서 7.2로 내려갔고 피부도 훨씬 맑아졌어요. 무겁던 다리 붓기도 많이 가라앉았습니다.
또 서울 강서구에 사시는 71세 이정순 어르신은 당뇨 합병증 때문에 잇몸이 자주 붓고 상처도 잘 안 낫는다고 하셨습니다. 비타민C가 부족하면 콜라겐이 잘 만들어지지 않아 이런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어르신도 식사 때마다 비타민C를 500mg씩 나누어 드시도록 했습니다. 몇 주 지나지 않아 잇몸 통증이 줄고 상처가 훨씬 빨리 아물었어요. 비타민C는 우리 몸에서 활성산소를 없애주는 항산화제 역할을 합니다. 혈관 안에서 생긴 활성산소는 벽을 상하게 하고 염증을 만들어요. 결국 혈관이 딱딱해지고 좁아지는 거죠. 하지만 비타민C는 이 과정을 막아줍니다. 혈관벽을 탄탄하게 만들어서 혈류가 부드럽게 흐르도록 도와줍니다. 복용할 때는 한 번에 많이 먹기보다 식사 때마다 3번 나누어 드시는 게 좋습니다. 몸에 머무는 시간이 짧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꿀 한 숟가락과 함께 드셔도 괜찮습니다. 꿀의 당화지수는 50 정도로 낮기 때문에 혈당을 급격히 올리지 않아요. 오히려 흡수를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비타민C는 혈관 청소부입니다. 혈당이 높을 때 생기는 독성 물질을 줄이고 혈관을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즉, 혈당 조절은 음식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혈관을 지키는 영양소까지 함께 챙겨야 진짜 건강한 관리가 되는 겁니다. 이제부터는 음식을 고를 때 당만 볼 게 아니라 영양소의 균형도 함께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과일 중에서도 혈당을 천천히 올리며 비타민이 풍부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 과일들을 하나씩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진료실에서 가장 많이 듣는 질문 중 하나가 있습니다. 원장님, 당뇨인데 과일은 뭐가 괜찮아요? 많은 분들이 과일은 무조건 안 된다고 생각하시지만 사실 알고 먹으면 혈당을 안정시켜주는 과일도 있습니다. 이제 당뇨 환자분들이 안심하고 드실 수 있는 좋은 과일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서울 구로구에 사시는 74세 한명숙 어르신은 혈당이 높아진 뒤로 과일을 완전히 끊으셨습니다. 그랬더니 변비가 심해지고 입맛도 없어지셨대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죠. 과일을 끊는 게 아니라 올바른 과일을 고르는 게 중요합니다. 식단에 사과 반 개를 아침 식후로 추가하셨는데 혈당은 오히려 안정됐고 변비도 좋아졌어요. 또 서울 마포구에 사시는 70세 김영자 어르신은 과일 주스를 좋아하셨습니다. 식사 후 매번 과일 주스 한 잔을 드셨죠. 그런데 주스는 과일의 섬유질이 사라져 당이 바로 흡수되기 때문에 먹을 때는 달콤하지만 혈당이 급격히 오릅니다. 그래서 생과일로 바꾸시게 했어요. 그 뒤로 혈당이 훨씬 안정되셨습니다. 과일을 볼 때는 단맛보다 당화지수를 기준으로 봐야 합니다. 이 수치는 과일이 혈당을 얼마나 빨리 올리는지를 알려줍니다. 포도당의 당화지수는 100, 과당은 19입니다. 즉, 과당이 많은 과일은 오히려 혈당을 천천히 올린다는 뜻이죠. 대표적으로 수박은 72에서 80으로 높아서 조심해야 하고, 포도는 43에서 53, 단감은 50 정도, 사과, 오렌지, 딸기는 40에서 50 정도로 안정적입니다. 즉, 사과와 오렌지, 딸기는 혈당을 천천히 올리면서 비타민C도 풍부한 과일이에요. 특히 딸기는 섬유질이 많아 포만감을 주고 식사 후 과식하는 걸 막아줍니다. 사과의 껍질에는 퀘르세틴이라는 항산화 성분이 들어있어 혈관을 보호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당뇨가 있다고 과일을 끊으면 안 됩니다. 대신 어떤 과일을 언제 얼마나 먹느냐가 중요합니다. 즉, 한 번에 많이 먹지 않고 식사와 식사 사이에 조금씩 나누어 먹는 것이 좋습니다. 과일은 주스보다 통째로, 식후보다는 식간에 드시는 게 훨씬 안정적이에요. 이제부터는 단맛에 겁내지 마시고 혈당이 천천히 오르는 과일을 선택해 보세요. 그 한 입이 혈당을 흔드는 게 아니라 건강을 되찾는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원리를 알고 나면
많이 오해받던 한 과일이 새롭게 보이실 겁니다. 그 과일이 바로 바나나입니다. 지금부터 그 바나나의 진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진료실에서 가장 자주 듣는 말 중 하나가 있습니다. 원장님, 바나나는 너무 달아서 절대 안 먹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미소를 짓습니다. 바나나는 사실 당뇨 환자에게 오해받은 과일 중 하나거든요. 28년 동안 당뇨 환자분들을 보면서 달다고 다 나쁜 건 아니라는 걸 늘 강조해 왔습니다. 서울 노원구에 사시는 76세 조정호 어르신은 혈당이 올라서 과일을 완전히 끊으셨습니다. 그러다 몸이 자꾸 무겁고 기운이 없다고 하셨죠. 그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에너지로 쓸 탄수화물을 너무 제한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덜 익은 바나나를 하루 한 개씩 식사와 식사 사이에 드시도록 권했습니다. 2달 뒤 검사해 보니 혈당은 안정되고 오히려 피로감이 줄었다고 하셨어요. 또 서울 서초구에 사시는 70세 윤미자 어르신은 아침마다 바나나 한 개를 드셨는데 주변에서 당뇨인데 그거 먹으면 안 된다는 말을 듣고 갑자기 끊으셨습니다. 그랬더니 변비가 생기고 다리에 쥐가 자주 났어요. 검사해 보니 칼륨이 부족했습니다. 바나나에는 칼륨이 풍부해 혈압을 안정시키고 근육 경련을 막아주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하루 한 개 덜 익은 바나나를 식간에 드시도록 했습니다. 몇 주 지나지 않아 증상이 거의 사라졌어요. 바나나는 당화 지수가 51에서 60으로 중간 정도에 해당합니다. 즉, 혈당을 갑자기 올리지 않고 서서히 흡수되는 과일이에요. 특히 덜 익은 바나나에는 저항성 전분이 많습니다. 이 성분은 장에서 천천히 분해되어 혈당의 급격한 상승을 막아줍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과숙한 바나나, 즉 껍질이 까맣게 된 것은 저항성 전분이 당으로 바뀌어 혈당을 더 빨리 올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덜 익은 바나나 하루 한 개, 이게 가장 좋은 기준이에요. 마지막으로 바나나를 포함해 당뇨 환자분들이 과일을 드실 때 기억해야 할 7가지 원칙을 정리해 드릴 것. 첫째, 단맛으로 판단하지 말 것. 둘째, 식사 직후보다 식간의 소량 섭취. 셋째, 주스보다 통째로 먹기. 넷째, 껍질째 먹을 수 있는 과일은 가능한 껍질째. 다섯째, 과일은 하루 1회만. 여섯째, 늦은 밤엔 피하기. 일곱째, 한꺼번에 많이 먹지 말고 천천히 씹기. 여러분, 당뇨 환자에게 과일은 무조건 피해야 할 음식이 아닙니다. 양과 타이밍을 잘 지키시어 단맛에 대한 두려움을 내려놓고 현명하게 드시면 됩니다. 그 모든 조절의 핵심에는 약이 아닌 움직임이 있습니다. 혈당을 진짜 안정시키는 비밀,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진료실에서 환자분들께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당뇨의 약은 약통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움직임 속에도 있습니다. 식단을 아무리 잘 지켜도 몸이 직접 에너지를 써주지 않으면 혈당은 내려가지 않습니다. 결국 당뇨 관리의 핵심은 움직임, 즉 생활 속 운동이에요. 서울 영등포구에 사시는 65세 최동훈 어르신은 평소 약을 잘 챙겨 드시고 식사 조절도 철저히 하셨지만 혈당이 늘 150 근처에서 머물렀습니다. 제가 권한 건 특별한 운동이 아니었습니다. 식사 후 30분 걷기, 그것뿐이었죠. 그날부터 어르신은 비가 오지 않는 한 매일 20분씩 꾸준히 걸으셨습니다. 한 달 뒤 혈당이 20 정도 내려갔고 약도 줄일 수 있었습니다. 원장님, 걷기만 했는데 머리가 맑고 발끝이 따뜻해졌어요. 이 말씀을 하실 땐 얼굴이 정말 환하셨어요. 서울 광진구에 사시는 69세 오미자 어르신은 하루 대부분을 앉아서 보내셨습니다. 무릎이 시리고 다리가 자주 붓는다고 하셨죠. 그래서 아침에는 스트레칭 10분, 점심에는 마트까지 걷기, 저녁에는 TV 보면서 제자리 걷기, 이렇게 3번으로 나누어 움직이시도록 했습니다.
처음엔 힘들어 하셨지만 3주쯤 지나자 혈당이 안정되고 다리 붓기가 줄었습니다. 움직이니까 몸이 따뜻하고 밤에 잠도 잘 와요. 라고 말씀하시는 모습이 참 편안해 보이셨습니다. 혈당이 오르면 그 에너지를 써야 합니다. 움직이지 않으면 그 에너지가 피 속에 쌓여 혈관을 서서히 망가뜨립니다. 운동은 단순히 혈당을 내리는 게 아니라 혈관의 문을 열어주는 일입니다. 운동은 당뇨의 약이자 치료입니다. 걷는 순간부터 혈당이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하루 중 어느 때라도 좋습니다. 식사 후 30분 이내 숨이 약간 찰 정도로 천천히 걷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규칙적인 움직임이야말로 혈당 조절의 가장 확실한 비결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정기검사, 스트레스 관리, 충분한 수면, 금연, 절주, 물 자주 마시기. 이 6가지를 더하면 당뇨 관리가 완성됩니다. 당뇨는 완치의 병이 아니라 관리의 병입니다. 하지만 관리만 잘해도 건강하게, 오래, 그리고 평안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한 걸음, 그 작은 움직임이 혈당을 낮추고 혈관을 지키는 힘이 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뵐 때까지 항상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